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중 하나인 이미지 영상 캡션 기본 교육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사 정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의 강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지었습니다. 1차 시 이미지 영상 캡션의 개요, 2차 시 데이터 분석과 해석, 3차 시 이미지 영상 캡션 작성법으로 크게 세 가지의 챕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영상 캡션의 개요입니다. 이번 1차 시에서는 이미지 영상 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캡션의 종류와 캡션이 활용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이미지 영상 캡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 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 영상 캡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올해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지 영상 캡션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많이 없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였죠. 올해 2023년 초거대 AI에 대한 부분이 등장이 되어지고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지면서 하나 추가된 23년도에 강화된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이미지 영상 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 영상 캡션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이미지 영상 캡션은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 시각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고 있는 텍스트, 글자들을 의미합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사진이 담고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각적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들 밑에 문장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문장들을 저희는 캡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이미지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캡션은 이미지의 장면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캡션은 가방 안에 앉아있는 고양이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어놓은 캡션은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캡션을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라고 캡션이 작성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 캡션을 작성해 보면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영상 캡션의 중요성입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은 텍스트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 정확한 정보 전달, 시각적 정보 전환 등의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활용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선정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의 활용 분야로는 설리번 플러스, 달리, 웹 접근성으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설리번 플러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리번 플러스는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넣으면 캡션을 작성하여 줍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며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능으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문자 인식이나 스캔 등을 통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시켜 음성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렇듯 설리번 플러스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달리는 텍스트 투 이미지로 문장을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소 난해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접근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는 시각적 또는 이동성, 청각, 인지를 준수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설리번 플러스에 관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이 설리번 플러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즉 애트리에서 개발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비서 서비스이며 청각 및 시각장애인인 헬렌 켈러에게 세상을 설명하고 소통하게 만든 설리번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설리번 플러스는 인공지능 기반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내가 필요한 객체를 설리번 플러스를 통하여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설리번 플러스에는 문자 인식, 이미지 묘사, 얼굴 인식, 색상 인식이 대표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인식은 촬영된 사진에 포함된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이고, 두 번째, 이미지 묘사는 주변 사물과 풍경에 대해 묘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얼굴 인식은 인식된 사람의 나이와 성별, 표정을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이고, 마지막 네 번째, 색상 인식은 색상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렇듯 설리번 플러스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양한 기능들로 사용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리에 관련하여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시켜주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반의 모델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달리에게 반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의 화풍으로 광화문을 그려줘 라는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미지처럼 달리는 입력된 문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켜 줍니다. 예시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현재 이 달리는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잠재력이 뛰어나 광고, 아트, 가상현실 등 많은 분야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웹 접근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웹 접근성은 장애인 혹은 고령자분들이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찾을 때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하며 웹 접근성의 준수를 법적 의무로 두고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습니다. 앞에 보고 있는 표는 웹 접근성의 준수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은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장애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이동성은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근육 속도 저하, 그리고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청각은 영상, 음성 컨텐츠의 자막, 원고, 그리고 수화 등의 대체 수단 부재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는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이 불편하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 청각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인지 능력 등을 다 고려하여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웹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미지 영상 캡션의 성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캡션의 유형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유형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단순 설명, 상세 설명, 그리고 감정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설명은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단한 설명이며 이미지에 무엇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서쪽으로 가는 기차,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상인, 이런 문장처럼 간단한 설명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세 설명은 이미지를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하며 주로 이미지의 배경, 옷차림, 색상 등등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하늘 아래 서쪽으로 길게 뻗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가득 찬 카트 앞에서 장사 중인 상인, 이처럼 단순 설명을 확장한 설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입니다. 이는 이미지에서 보이고 있는 감정을 설명을 하며 사람들의 표정, 동작 등의 감성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의 예시로는 그림 같은 푸른 하늘 아래 넓은 평원을 가로지르며 사라지는 기차, 알록달록한 과일이 가득한 카트 앞에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인, 이처럼 그림 같은 푸른 하늘, 미소를 짓고 있는 상인 등이 이미지를 좀 더 풍부하게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캡션의 유형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분류 중에 단순 설명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사람과 강아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 설명은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캡션의 기본적인 형태이며 이 이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주요 컨텐츠나 주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길 위에 사람과 강아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놓은 캡션은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캡션을 작성하면 될까요? 예시를 추가로 들자면 강아지와 사람 또는 길에 있는 강아지와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설명은 단순 설명을 확장한 형태를 말하고 있죠. 캡션을 작성할 때 상세 설명은 이미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보는 이가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 캡션은 흙길에 있는 모자를 쓴 맨발의 사람과 강아지로 작성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의 여러 형태의 정답이 존재하므로 이미지를 보면서 몇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풀밭, 흙, 길, 모자 등의 객체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캡션을 작성해 보면 흙길 위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과 강아지 또는
풀밭이 있는 흙길에 있는 모자 쓴 사람과 강아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상세히 설명하기에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의 설명입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 표현의 캡션을 작성할 때는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분위기, 주제 또는 주체의 감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입에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답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또다시 몇 가지의 예시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캡션을 작성해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슬픈 표정으로 우는 사람, 이런 등의 내용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보여지는 감정을 토대로 해서 캡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영상 캡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미지 캡션은 종류에 따라 역할과 효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캡션의 활용을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뉴스 및 저널리즘, 교육자료, 미술 및 사진전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는 이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시태그를 작성하여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사용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SNS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뉴스 및 저널리즘은 사진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 신문기사, 잡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교육자료는 그림, 다이어그램, 사진 등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과서,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미술 및 사진전은 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 연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작품의 의미나 배경, 작가의 의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진작품, 미술작품 등이 그의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이미지 영상 캡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 캡션의 활용 부분 중에 소셜미디어 부분 활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셜미디어는 게시물을 작성할 때 이미지 캡션, 그 이미지의 맥락을 제공하거나 게시자의 의도,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셜미디어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특정 키워드나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분류하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샵 오늘 저녁은 짜장라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였는데요. 이는 키워드에 맞는 짜장라면의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해시태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글과 함께 해시태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해시태그들을 사용하여 글의 맥락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및 저널리즘입니다. 뉴스 기사나 저널리즘에서 캡션은 보통 이미지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며 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지만 보았을 때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모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백악관 대통령들의 점심,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전직 차기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전 현직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왼쪽부터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캡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캡션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의 이미지를 보시면 뉴스의 내용으로 낮 최고 33도, 무더위, 주말 남부부터 장마 시작이라는 캡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날씨라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뉴스 및 저널리즘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의 활용 중에 교육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교육 자료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미지 캡션의 이미지의 주요 요소를 식별하고 그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역사교과서 예시 이미지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만 보고선 인물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 캡션을 이용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 중이며 캡션에서는 본명은 태무진으로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대시키고 1206년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칭기스칸으로 추대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 덕분에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있죠. 두 번째, 교과서의 예시는 실험기구의 이미지만 있다면 이미지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캡션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과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이미지 캡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역사 교과서의 인물, 교과서의 실험 도구, 사용 방법 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 및 사진전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미술작품이나 사진전에서 이미지 캡션은 작품의 제목, 제작 연도, 작가 등의 정보나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 모나리자와 함께 이 모나리자에 대한 이미지 캡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작가인 다빈치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작품 제목 그리고 작품이 언제, 어디서 그린 것인지 실제 작품의 사이즈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아래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며 라는 제목과 함께 해군 군목인 엘리 테버시안이 베트남 후에의 전방지휘소에서 해군 루이스 로야에게 성찬을 베풀고 있다라는 캡션이 있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그곳이 어디에인지, 그리고 저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 캡션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차 시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